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관합 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할게요. 불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정관은 합이 있고 불합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이 안 된다. 근데 합이 되지만 화지는 않는다. 또 합이 불화가 있습니다. 그죠?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라고 선생이 그런 것들을 지지의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게 이제 통변할 때 써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평진전의 격국론에서는 그게 그렇게 의미는 또 없습니다. 격국하고 통변은 약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저번 시간에 잘못된 거 고쳤습니다. 지금 이 무토는 이렇게 무기합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정화는 정임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합하는 것 사이에 그 합을 방해하는 글자가 있게 되면 합을 못해요. 여기에 지금 이 기토는 이 개수를 극하죠. 예, 그렇게 되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여기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이 무토를 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개수를 극해서 개수가 정화를 극해서 정임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임수를 극해도 또 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이 안 되죠. 그럼 무토나 기토가 있어도 안 되죠. 자, 이제 여기 이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무토가 이렇게 무게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다 이러면 얘가 얘를 막아서 무토가 넘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나중에 일간이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요, 정관으로 올라온 정제기업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런 모순이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격국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자평 격국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간은 사주팔자에서 일간은 나머지 7자가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뭐 여러가지 작용을 하겠죠. 그 작용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 결과물의 최종 기속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간이 그 최종 기속처가 나오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뭐 합을 한다든지 극을 한다든지 간섭을 하지는 못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자, 이건 합이 불화입니다. 그죠? 합은 하는데 합화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그 합하는 글자들의 지지의 관계하고, 또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가 있죠. 우리 사주팔자에서 한난조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월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월지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가 또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이 각기합 토를 했잖아요. 그죠? 토를 했는데 묘월이에요. 묘월. 자, 각기합 토를 했는데 묘월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봄에 이 흙은, 토는 힘을 못 받죠. 예, 봄의 흙은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춘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토는 사지에 왕상휴수사에 사에 들죠. 그죠? 예, 그래서 안 된다. 또 여기 이제 정임합 목을 했습니다. 그죠? 합목을 하는데 이 가을이에요. 예, 가을이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합하는 글자가 힘을 못 받게 되는, 극하는 글자의 계절이 되면 합이 안 되죠. 만약에 각기합파 토를 했는데,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 묘가 아니고 만약에 기사월이다, 사월이다 이러면 이 화생토를 강하게 해주니까 토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논리가 스라고 선생의 논리에 있습니다. 참고는 할 만하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관에서 합이 저렇게 묶인 거는 월지와 관계없어요. 그냥 합으로 묶여서 합거다 이렇게 보면서 격의 형성에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죠. 네, 이 밑에 지지관계는 이거는 약간 나눠서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지합입니다. 지지합은 지구대전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지 기원적 6기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관은 정신적, 추상적, 형이상학적 상이라면, 지지는 행동적, 물질적, 형이화학적인 형이다. 상과 형을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정관에 있는 글자는 지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죠. 우리 머리의 생각, 그죠? 기미. 머리에 생각은 여러 가지 하죠. 오늘 내가 뭘 할까 뭐 이런 하다가 결국은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 뒤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생각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천간이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지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생각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뤄내느냐 이뤄내지 못하느냐의 관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지의 합은 완전한 삼양삼음을 얻은 육기의 요소로 세상에 드러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육합이다. 육합은 음양의 뜻을 채워서 현실 속에서 완벽한 짝을 이루는 부부합이다. 이것도 부부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충미의 이 구조가 이제 지축이 도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지축은 우리가 23.5도 기울여서 이렇게 돌죠. 돌 때 같은 위도상에 있는 글자들이 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죠. 자축합, 인해합 이렇게 돈다는 같은 위도에 있다는 거죠.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런 과정을 거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오미합은 우리가 이제 태양과 태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는 오미합하라고 해놨죠. 아까 예, 오미합하라고 해놨는데 태양 태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지금 자전하면서 같은 위도를 쓴다고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게 태양과 태음과 달과 일월과 그죠? 오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수성. 그죠? 그 다음에 진유합금이죠. 그 다음에 금성. 이게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 볼 때 내행성이라 그러죠. 지구 공정 궤도의 안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 내행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부터는 이제 외행성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묘술합화, 인해합목, 그죠? 자축합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죠. 그 뒤에 이제, 천왕성이 발견이 되고, 해왕성, 명왕성은 퇴출됐습니다. 지구 행성 궤도에서 퇴출됐는데, 그 태양의 행성 궤도에서 퇴출이 됐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합의 관계에서 보면 사신합은 하지만 나중에 형으로 바뀌고 그죠? 진유합이 진정한 의미 어떤 의미? 생합이에요. 생합. 왜냐하면 이게 토생금 이루죠. 합금인데 그죠? 토생금이 되고. 묘술합화니까 이건 극합이죠. 목극토로 하는데 만들 수 있고, 인해합도 이 생합 같은데 그건 아니죠. 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수생목인데 그죠? 이 목은 됐습니다. 근데 인해합은 합 뒤에 다시 파가 일어나거든요. 인해합하고 자축합은 이건 토라고도 보고 수라고도 보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자축합은 그 주변의 화기의 동태를 잘 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해자축월에 해자축월에서 자축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수라고 봐도 된다. 무방하다. 왜냐면 해자축월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토는 우리가 안에 이제 개신기, 자갈이 많은 좀 약간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가 와서 겨울에 그 축토 위에 물을 뿌려버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매, 스케이트 탈 수 있는 빙상장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얼은 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로 봐도 된다. 주변의 동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들이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이제 육합입니다. 육합. 이거 궁합 볼 때도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천간글자의 동태 여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하는데 자식이 둘인데 자식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거 할 때 그 지지관계의 합과 형충관계를 보고 첫째에는 엄마가 가져가고 뭐 둘째에는 아빠가 가져간다. 아니면 뭐 자식들은 전부 아빠가 가져간다. 아니면 자식들은 전부 엄마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런 합
평충 관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지합도 주로 현실적인 관계나 애정적성이나 형태, 사주 내에서 세력에 응용된다. 음양합, 남녀합, 부부합이다. 밀착성이 좋다. 외부 충격이 잘 견디고 안정적이다. 그렇지만 이 합이 묶여 있으면 급성장하는 데는 간섭이 많아서 성장이 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지지를 볼 때는 지지는 복잡해요. 천간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그 지지는 천간은 우리가 합과 극 관계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합 여러 가지 신살들도 들어가고 형충파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하죠. 좀 지지 관계는 보는 게 복잡하고 12지지니까 또 진술충미 토가 또 천간은 무기토인데 진술충미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지장간의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복잡해집니다. 사주학에서 음양의 짝을 이룬 모든 것은 좋고 편안하고 생명력은 길지만 더디고 느리고 오래 걸린다는 특성이 있다. 예. 음양이 짝을 이루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좋게 볼 수 있죠. 예. 급성장하는 데는 간섭이 많아서 성장이 느리게 되는 특징이 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 잘 작동을 하면 내가 외부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역마는 그 자체로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묶여 있으면 역마가 묶여 있어서 못 움직이는 현상이 되면 안 좋겠죠. 예, 더디다 이런 의미들이 됩니다. 그죠? 자, 자축합 토 수라고도 적어놨네요. 자, 음의 성질이 강한 수토다. 왜냐하면 이 자축이 우리가 방향으로 얘기를 할 때 북쪽이고 계절로는 겨울이고 시간으로는 자시축시니까 그죠? 11시부터 3시까지 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어둡고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뭐 이런 공간이 되겠죠. 성질이 강한 수토의 합이다. 음의 성질이 강한 수토의 합이다. 차고 어둡고 깜깜한 것이니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비세속적이고 자, 드러나지 않았다. 비밀스러운 공간이란 말이죠. 밤에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보, 뭐 비밀, 첩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주로 보조하는 형태의 현실적인 환경이다. 또 밤에 하는 건 연구도 있습니다. 그죠? 예. 낮에도 물론 연구를 하지만 밤에 연구실에 박혀서 밤새워 뭔가를 연구하고 학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자축합의 모양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축합은 은기가 가득하여 현실적으로 만물이 성장하고 생육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기운적으로 토나 겨울에 꽁꽁 은 땅이니 빙판이나 얼음으로 보아도 못 반응하다. 그것 때문에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변의 양기의 지덕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양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방해 요소들이 있죠. 만약에 오가 오면 좌우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사가 오면 사축합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비밀이 많은 것, 감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첩보, 정보, 보안과 관련되거나 도둑도 됩니다. 그죠? 부정.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하는 연구나 학문도 된다. 오지, 물가 주변이다. 아주 한가한직, 간직이다. 자축 그 자체가 수산업도 되고요. 조선업도 되고. 정수 관련 이 축이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필터링하는 이런 모양들처럼 엮을 수 있죠. 음료다, 냉동이다, 생명 등을 다루는 환경과도 연관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인해합이다. 인해합은 수목이 만났습니다. 그죠? 해수는 수고, 임목은 목이고, 수목 만나서 목의 뜻을 이루었다. 수생목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목은 우리가 오행은 생장화수장이라고 그랬죠. 목은 생, 발생, 창조의 의미다. 교육도 됩니다. 그죠? 새로운 출발이다. 역마다. 역마는 우리가 12신살은 어디를 기준으로요? 연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역마의 합이다. 그래서 먼 곳에 거점을 하거나 변화가 잦은 환경이다. 발생 창조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해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국에 인이 있는데 해가 왔다. 해 대운이 왔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인해 합목 되니까 얘가 목기를 강화시켜 준다고 하면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
해가 있는데 인이 와가지고 또 인의 한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해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수다. 예. 그런데 인의 목으로 돼버리면 수가 중요하게 쓰이는 수가 목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는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해가 아주 이 사주에서 진짜 원수같이 흉한 글자다. 예, 이 수가 해수가. 근데 인의 합해서 목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 인목 때문에 해수가 제거가 되니까 묶여 버리죠. 수로서 역할을 못하게 목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럼 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예. 자, 아까 역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게 연결되죠. 무역, 항공, 운수, 물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쪽입니다. 통신업까지. 그죠? 통신업은 우리가 이제 삐소리, 전기전자, 이 화하고 연결되니까 사신 이런 것도 통신이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화. 자, 역마성과 관련된 직업이다. 묘술합이다. 묘는 우리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이죠. 이 술은 마지막 생장화수장 신유술 하는 부분이니까 이 금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죠? 거둔다는 의미의 끝자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장하는 숨겨지는 생장화수장의 의미에서 그죠? 수로 넘어가는 바로 전 단계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정멸직 이상이다. 완전히 이제 다 그 멸하고 적막한 그런 상황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해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입동이니까 가을의 끝자락에서 최후의 최종 단풍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술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이 신유술하는 이 6월달이 뭡니까? 추석이 있는 데죠. 그래서 이 유가 뭡니까? 또 이렇게 과일처럼 소중한 가치를 담은 글자 이런 것들이 유죠. 예. 술단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다 걷어지고 난 뒤에 술이니까 이 추수가 끝난 벌판 좀 허전하잖아요. 예. 근데 다 죽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을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금이 흰색인데 그 다 죽이는데 뭡니까? 서리가 내리죠. 백로, 이슬 이런 거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잎이 다 죽는데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죠.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이 을은요, 이 묘인데 얘는 자축인묘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죠? 인월달에 입춘이 들어와 가지고 생의 의미가 발현이 돼서 묘월달에는 이제 새싹이 올라와 파란 잎들이 올라왔으니까 푸르고 붉은 색깔이 화려하게 맺혔죠. 묘술합. 그래서 이 화가 굉장히 밝은 멋진 모양이 됐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 인연이라는 게 이거죠. 술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묘는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인연들, 저런 걸 묘술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신 묘술합은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런 쪽이 예술 쪽이나 디자인, 뭐 미술, 뭐 의류, 뭐 이런 의상 관련, 이 그림 관련, 이런 색하고 관계된 색은 이 색깔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관계된 쪽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됩니다. 시작에서 끝 마무리를 이어준다. 시작이 묘고 끝은 술이고 그죠? 사주에 있으면 대체로 어떤 일이든지 끝 마무리가 좋다. 종교, 예술. 종교는 술이고요. 예술은 묘입니다. 기질이 탁월해서 예쁜 것, 화려한 것과 인연이 많고 예쁜 것, 을목, 묘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화려한 것은 이것도 되지만 이거는요 진술충미가 다 화려한 것과 인연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화계거든요. 12신살에서 12신살 아직 안 배웠죠. 화계다. 그래서 인테리어, 꽃, 메이크업, 교육, 미용, 패션, 뭐 예술, 그림 이런 거하고 전부 인연을 갖는다. 영화 이런 것도 되고요. 자, 진유합이다. 이게 진짜 생합입니다. 토생금 하는 건데 그죠? 토금이 만나 금의 뜻을 이루었다. 봄과 가을이 만나서 결실을 이루었다. 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은 생장화수장 하면서 이 종역, 숙살지기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금일주들은 네 편, 내 편 구분이 뚜렷하고 그걸 우리가 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이 거둘수의 의미와 숙살지기라는 게
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건 전부 죽이고 없애야 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인데 그런 것들로 가지고 볼 때 강압적일 수도 있고 흑백 논리도 되고, 그죠? 네 편 내 편이죠. 그 다음에 강권, 그런 의미니까 이게 권력 집단하고 죽이는 거, 칼을 쥐는 거, 생사 여탈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되니까 권력하고 연결되죠. 그런 환경하고도 관계된다. 그래서 심판, 법원, 경찰, 군인, 감정사, 평가사. 감정사, 평가사는 왜요? 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어떤 가치가 결정나고 예를 들어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결정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의료, 세무, 보석 등과 관련이 많다. 사신합이다. 이거는 이제 합하고 난 뒤 형이에요. 그래서 인의 합하가 있고요. 사신합형이 있죠. 합으로 다 끝나지 않고 나중에 깨지는 자리가. 그래서 사신합이 있다든지 인의 합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도 그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라고 하는 게, 좋았다가 그게 원수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가근 불가원이라 하죠.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 꼭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난로 같은 거. 너무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서 동상을 입는 그런 형태죠. 적당한 거리를,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랍니까? 시중 이렇게 얘기합니까? 적중 가운데 탁 있다는 말이죠. 그죠? 한가운데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화금이 만나서 수의 뜻을 이루었다.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네요. 인해합과 같이 역마의 합입니다. 인신사이가 역마죠. 예. 그래서 먼 곳에 인연한다. 물질지향적이고 정략적인 성격이 강하다. 항공, 통신, 아까 통신이 있었죠. 그죠? 항만, 무역, 전부 역마와 관련된 겁니다. 금융, 가치가 높은 것과 인연이 많다. 진유합도 아까 그런 형태였죠. 진유합은 보석, 이거는 권력과 관계된 거죠. 옴이다. 이거는 이제 태양태음이라고 했는데, 화토가 만나 자체로 화기를 이름으로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기운적으로 너무 양기가 강해서 잘 써먹기가 어렵다. 오미합은 완전히 축 늘어졌다고 하죠. 자축합은 완전히 깍 엉겨 붙은 거고, 오미합은 완전히 늘어졌다는 거죠.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온율에 뭐 늘어진 것처럼.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인목은 이게 어떤 원진도에서 어떻게 흘러도 양이고, 그죠? 유금은 어떻게 흘러도 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오미는 오미의 공간이 이제 사오미로 가면서 이제 신이 입추인데, 그렇게 들어가도 덥잖아요. 오미는 굉장히 더울 때이기 때문에 완전히 축 늘어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남자가 잘 못 써요. 왜? 남자는 타고나기로 양이거든요. 이 자축은요 타고나기로 음이기 때문에 여자가 잘 못 쓰는 공간이에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 기본적인 컨트롤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친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육친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러니까 내하고 비화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극생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오행 이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음양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하고 같은 음양, 내하고 다른 음양 하는 게, 내하고 같은 거는 비견, 식신, 그 다음에 편재, 편인, 편관, 이건 내하고 같은 거잖아요. 오행을 떠나서 음양에서, 그죠? 내하고 다른 거는 급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음양이 같고 다름에 있어서의 구분이 있고, 그 뒤에 오행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아까 오미는 양이 넘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자가 쓰기는 곤란하고, 자축은 음이 넘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자가 쓰기 곤란하다 하는 것도 음양론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 양기가 너무 강해서 수의 조화가 잘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오미합 화다. 예, 발산하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저런 공간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부에 드러나는 공간이니까 노출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식적이다. 공공적인 합이다. 소문이 난다. 밝고 화려한 것이니 언론, 패션, 삐소리, 전기전자죠. 예, 의학, 화학 등 공연, 그죠? 전시회 이런 거하고도 막 연결될 수 있고 드러난다. 대민, 그러니까 우리가 대민 봉사 업무하고 연결되는 구조다. 왜 대민 봉사라는 게 드러나서 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형태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다. 자, 궁성의 합. 연월의 합, 이제 이 합이, 지지의 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충도 있고 형도 그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연월의 충, 월일의 충, 일시의 충, 연일의 충, 월시의 충, 뭐 이런 식으로 충도 있듯이 궁성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나요? 궁성하고 육친의 관계에서는 궁성이 우선이에요. 궁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육친을 봐야 돼요. 육친은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 없는 육친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육친은 10개죠. 식간에 의해서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10개가 나오는데 사주팔자는 내 빼고 7개죠. 예. 그러면 분명히 모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재성이 없는 남자도 장가간다. 관성이 없는 여자도 시집간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사주에 인수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인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 있죠.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합니까? 엄마. 예, 그래서 궁성이 우선이라는 거죠. 부모, 월, 그렇죠? 조상, 연, 배우자, 일, 자손, 시. 이 궁성이 우선이에요. 궁성. 자, 궁성이론.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